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좀 됐고, 현재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고, 그 뒤에 하나뿐인 엄마만 생각하고 살자 다짐했어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은 그런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주제에 양심도 없지.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다시 잘해보자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처음에 시모는 우리가 이혼한 걸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 재산을 누리고 설레발치다가 이혼한 걸 알고 극대노했습니다. 그때 남편 뺨을 때리면서 어찌나 노발대발 하던지 저랑 엄마는 큰 충격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그저 돈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속 시원하게 복수해서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시모와 남편은 이혼을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거든요. 울고불고 매달리는 남편에게 꺼지라며 뻥 차버릴 때 그렇게 통쾌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시원한 통쾌함을 전해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어요. 우린 공통점이 많았었는데 하나는 둘 다 외동이라는 것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남편은 어릴 때 아버님의 바람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님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저는 20대 때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었습니다. 상처가 비슷했고 가지고 있는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어서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평생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의지하고자 결혼했고 신혼집은 양쪽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으로 시모와 친정엄마는 혼자 남겨지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들여다보고 챙길 생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 시모 할 것 없이 정말 살뜰하게 챙겨드렸어요. 남편도 저처럼 저희 엄마와 어머님을 잘 챙겨드렸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했어요. 특히 남편 성격이 서글사글하니 참 좋아서 엄마가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엄마, 이게 다 뭐야? 모기는 김서방 좋아하는 꼬막이지. 그럼 조금만 하지. 뭐하러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 손 많이 가는 건데. 앞으로는 하지 마. 그냥 사다 먹으면 돼. 아유, 사서 먹는 거랑 해 먹는 게 같아. 자고로 정성이 들어가야 더 맛있는 법이야. 그리고 우리 김서방은 내가 한 게 제일 맛있다고 했어. 꼬막무침 해놓으면 밥 두 그릇은 그냥 비우잖아. 먹성이 얼마나 좋은데 이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엄마 힘들잖아. 괜찮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이 먹일 거 만드는 건데 무슨 힘이 들겠어. 맛있게 먹을 생각에 신이 다 나더라. 남들이 보면 남편이 우리 엄마 친아들인 줄 알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뿐인 사위를 아끼셨어요. 남편도 엄마에게 친아들 이상으로 잘했고요. 그러니 엄마 눈에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힘들고 귀찮은 일도 사위라면 마다하지 않고 뭐든 다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죽하면 사위 사랑 대단하다고 제가 다 인정할 정도였어요. 엄마는 우리 남편을 사위 겸 아들 겸 예뻐하고 사랑해주고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결혼한 후로 엄마와 시모가 외롭지 않게 우리 부부는 양쪽 집안을 자주 왕래하면서 정을 쌓아나갔어요. 그렇게 약 1년 정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는 엄마가 집에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김서방 있지?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지? 어? 그 집에 없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을 왜 찾아? 글쎄 어디 갔냐고? 출장 갔어. 출장? 언제? 오늘 아침에 출장 간다고 나갔는데
아니, 대체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출장 어디로 간대? 진짜 출장 간 거 맞지? 그렇겠지. 설마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겠어? 뭐하러? 그래, 그렇겠지. 설마 김서방이 아닐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어? 아니야, 무슨 일은, 무슨. 그냥 김서방이 보고 싶어서 그렇지. 요즘 통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오니까. 하여간, 사위사랑이 유별나다니까? 남편 월요일에 온다니까 조금만 참아. 다짜고짜 찾아와서 뜬금없이 남편을 찾고 출장 갔다니까 확실하냐면서 횡설수설하던 엄마. 이때 엄마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그저 별일 아니라고 김서방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회사 일이 많다며 남편이 힘들어했거든요. 야근도 잦고 출장도 자주 다녔어요. 아무래도 일 때문에 바쁘니까 엄마에게 전보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남편이 원래 엄마한테 자주 연락하고 찾아뵀거든요. 그래서 소식이 뜸한 남편이 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도 사위사랑이 유별난 분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엄마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 집에 있니? 지금 방에서 자고 있어. 왜? 아니, 그냥 어디 나갔나 싶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가기는 어딜 나가. 엄마, 요즘 정말 왜 이래?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전화해서 남편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남편이 어디 나갔다고 하면 어디 갔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엄마가 사위사랑 각별해서 그이한테 관심 많은 건 아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아유,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아니,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래. 꿈? 뭐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 어. 그래서 계속 신경 쓰여서 그래. 아무튼 별일 없으면 됐어. 이만 끊을게. 잘 자. 엄마는 황급히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러니까 뭔가 더 수상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꿈 때문에 걱정되어 그러시나 보다 싶다가도 꿈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화해서 확인한다는 게 찜찜했습니다. 왜 여자의 촉은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엄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서 오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뭘 물어봐도 별다른 말씀은 안 해주시니 한동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 남편 친한 친구가 상을 당했다면서 장례식장에 간다고 저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엄마가 찾아와서는 저를 보고 막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이고, 우리 딸. 엄마, 울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세상에 이걸 어쩌면 좋을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한 내 새끼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연신 구슬프게 우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왜 이러는 거냐고 묻기만 했어요. 아무리 물어도 그저 우리 딸 불쌍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계속 슬프게 우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가 조금 진정되면 그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저 슬픈 눈빛으로 제 얼굴만 쳐다보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뭐가 자꾸 불쌍하다는 거야?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건데 말 좀 해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하면 우리 딸 마음고생할 게 뻔한데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래도 널 위한다면 말하는 게 맞겠지?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엄마는 뭔가 결심했다는 듯 마음을 가다듬으셨고 조심스럽게 제가 모르는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니 바짝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시는 걸까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어요. 김서방 말이야. 김서방한테 여자가 있어. 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라니? 저번에 김서방 출장 갔을 때 기억나? 그때 내가 집에 와서 김서방 집에 있냐고 막 찾았잖아. 사실은 너희 집 오기 전에 길에서 김서방이랑 비슷한 사람을 봤어. 어떤 여자랑 이상한 곳에 같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김서방이랑 비슷해서 긴가민가 하더라고. 거리가 좀 있던 터라 내가 잘못 본 거로 생각했지. 김서방이 널 놔두고 다른 여자랑 헛짓거리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괜히 찜찜하고 이상하게 신경 쓰이더라. 그래서 확인해보지 싶어서 찾아왔던 거야. 김서방이 집에 있으면 내가 본 사람은 김서방이 아니니까. 그런데 출장 갔다고 집에 없다고 하니까 의심스럽더라고. 한편으로는 내가 괜한 사람 의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본 사람이 김서방이랑 비슷해서 마음이 놓이질 않더라. 불안한 마음에 집에 김서방 있는지 확인하게 됐는데 좀처럼 안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몰래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글쎄 내가 그날 본 게 김서방이 맞았더라고.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김서방한테 여자가 있었어. 뭐라고? 그 애한테 여자가 있다고? 엄마, 그거 확실한 거야? 정말이냐고? 엄마가 제게 거짓말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믿기 힘든 이야기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머뭇거리다가 증거 사진을 보여주셨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른 남자는 바람 피워도 제 남편만은 안 그럴 거라 확신했는데 배신감이 휘몰아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연락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친구가 상을 당해서 위로해줘야 한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아닌 거 알고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다 아니까 잔말 말고 튀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미리 싸둔 짐을 남편 쪽으로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나가! 너 같은 쓰레기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내쫓는 건 아니지. 야밤에 나더러 어디 가라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이럴 거라는 거 생각 못했어? 그러게 바람은 왜 피워? 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이러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진정해. 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다 설명해 줄게. 뭐? 설명? 넌 내가 별것도 아닌 거로 오해하고 바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니?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설명하나 보자. 이 사진들 보고 하나씩 해명해봐. 저는 엄마한테 받은 불륜 증거 사진을 남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사진을 보고 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잠시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뭐야 이거. 사람 시켜서 내 뒤 캐고 다녔냐? 참 할 짓도 없다. 사람까지 시켜서 이딴 사진이나 찍어대고. 지금 그게 중요해? 너는 할 짓이 남아 돌아서 바람 피우고 다녔어?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는데 어디서 할 짓 없다는 소리가 나와? 미안할 게 뭐 있어? 사람 마음이 뭐 뜻대로 되나? 이제 네가 여자로 안 느껴져. 그 여자가 더 좋은 걸 어쩌라고. 그래도 난 이혼 안 하고 끝까지 너랑 살려고 노력했어. 바람은 피워도 너랑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내 딴에는 안 들키는 게 널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했어. 참 대단한 배려네. 바람 안 피우고 가정에 충실할 수는 없었니? 최대한 안 들키고 바람 피우는 게 날 위한 배려였다. 역시 쓰레기라 쓰레기 같은 말만 하는구나. 그래, 네 말대로 사람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지. 평생 배우자를 사랑하며 산다? 어려운 일이야.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 배우자 몰래 바람 피우고 속이는 게 과연 배려일까? 아니, 그건 그냥 배우자를 죽이는 행동이야. 철저하게 기만하고 배신한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안 굴어.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로 다 바람 피우지 않는다고. 그래도 난 네가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할 줄 알았어. 넌 바람 피우는 동안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나 보다. 나에 대한 미안함이 아주 조금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지. 됐고, 이혼하자.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너란 쓰레기랑 단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아. 우리 다른 관점에서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자. 솔직히 너도 나에 대한 마음 식었잖아.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해. 이혼하면 재산 나눠야 하고 위자료 물고 복잡한 일 투성이야. 나 이런 거 귀찮아서 싫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지 말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자. 정 억울하면 너도 다른 남자 만나. 얼마든지 이해해줄게. 난 그럴 자신 있어. 미친 소리 좀 작작해. 내가 넌 줄 알아? 아무리 사랑이 식었어도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동 따위는 안 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차라리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결혼 생활 끝내고 만나면 그만이잖아.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니? 평생 한 여자를 사랑하고 책임질 자신이 없었으면 결혼하지 말고 이 여자 저 여자 마음대로 만나지 그랬어?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개소리 그만하고 나가.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이씨,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안 들키게 잘했는데. 나 진짜 철두철미하게 증거될 만한 거 싹 다 지웠거든.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그렇게 궁금하니? 철두철미는 무슨,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애인 만날 거면 아무도 모르게 멀리서 만났어야지. 어디서 난 자신감이야? 우리 동네에서 데이트하고 네가 그 여자랑 나란히 걸어가는 거 우리 엄마가 다 봤어. 장모님이? 아, 평소에 집에서 잘 나오지도 않으시다가 갑자기 왜 나왔대? 그래서 지금 엄마가 원망스럽니? 진짜 개만도 못한 쓰레기다. 바람 피운 널 탓해야지 누굴 탓하고 앉아있어? 너랑 더 이야기하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당장 나가. 내 집에서 꺼지라고! 바람 피운 것도 기막힐 노릇인데 남편의 반응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사이코패스인가 싶어질 정도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싶었어요. 진짜 경악스럽고 소름 끼쳤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집에서 내쫓고 저는 바로 이혼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니까 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세게 불렀습니다. 괘씸해서 그 내연녀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죠. 그 정신나간 계집애도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거든요. 둘에게 쌍으로 돈 나갈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사진이 있으니 남편은 처음에 쿨하게 인정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니까 나중에는 말을 바꾸더라고요. 바람 피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저한테 줄 돈이 아까웠나 봅니다. 그걸로 남편이랑 신랑이 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구질구질하게 소송까지 끌고 갈 생각을 하길래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희 엄마 괜찮은 거죠? 연락받고 병원에 갔더니 엄마가 혈압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평소 지병이 있던 터라 나름대로 혈압 관리를 신경 썼는데 왜 쓰러지신 건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간호사한테 듣기로 119의 최초 신고자가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해서 받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누워있다가 깨어나셨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집에 있는데 남편이 찾아와서는 엄마한테 행패를 부렸대요. 남자가 바람 좀 피울 수 있지. 뭐하러 일을 크게 벌여서 이혼까지 하게 만드냐고 화를 냈답니다. 그동안 본인이 아들처럼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거 하나 눈 감아주지 못해서 이혼하게 만드냐고. 엄마 때문에 재산이고 위자료고 돈 다 빼앗기게 생겼다면서 있는 대로 성질을 냈다네요. 엄마는 친아들처럼 그 누구보다 남편을 믿고 의지하신 분이에요. 믿었던 사위한테 배신당한 것도 충격인데 이혼한 걸 엄마 탓으로 돌리며 행패까지 부리니까 충격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신랑이 하다가 쓰러지게 됐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혈압으로 쓰러져서 뇌출혈까지 오셨을까 싶더라고요. 다행히 목숨이 위태롭게 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위험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큰일 날 뻔한 걸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 대로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괘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인간 때문에 엄마가 쓰러진 거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변호사에게 제출했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했죠. 남편은 끝까지 본인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불륜 증거가 확실하고 엄마를 쓰러지게 한 짓도 있어서 소송까지 갈 것 없이 이혼당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상간녀한테 받을 수 있는 건 놓치지 않고 다 챙겨받았어요. 그렇게 우린 이혼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엄마의 건강을 챙기는 데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엄마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의사 말로는 큰 뇌출혈이 아니라서 치료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엄마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나날이 말라가며 몰골이 안 좋아지니까 뭐가 문제일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중 의사는 조심스럽게 마음의 병이 큰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알겠더라고요. 아들처럼 사랑했던 사위에게 입은 상처와 자신을 책짓질하며 생긴 상처로 마음의 병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엄마 마음에 상처가 크게 난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엄마가 이렇게 아픈 거래. 몸은 다 나았어도 마음은 낫질 않았으니까. 내 생각에는 우울증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진료받아 보자. 아유, 됐어. 다 귀찮아. 뭐가 귀찮아. 엄마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엄마 우울증 별거 아니야. 마음의 감기 같은 거랬어. 내가 무슨 진료를 받니. 김서방이랑 이혼한 너도 이렇게 멀쩡한데. 나한테 내색 안 할 뿐이지 너도 힘들잖아. 사실은 그때 김서방이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그냥 내가 질끈 눈 감고 모르는 척 했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내 딸 이혼녀 안 만들고 평소처럼 김서방이랑 잘 지냈을 텐데. 널 위한 뎁시고 괜히 말해서 이혼시켰나. 나 때문에 내 딸이 이혼됐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그런 생각을 왜 해? 이혼한 거 엄마 탓 아니야. 잘 알잖아. 그 인간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지 엄마 잘못은 조금도 없어. 나 엄마 원망 안 해. 오히려 말 안 하고 모른 척 했다면 그게 더 힘들었을 거야. 자식을 위해서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맞지. 엄마는 내가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허허실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걸 바란 게 아니잖아. 물론 바람 피운 거 알고 힘들었지만 이혼하면서 다 털어버렸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내 인생과 엄마야. 이 귀한 시간을 뭐하러 그 인간 생각하면서 보내 아깝게. 나 정말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마, 나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엄마도 더는 그 인간 생각 말고 나랑 엄마 본인만 생각하면서 이겨내자.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엄마의 마음속 상처는 꽤 깊고 컸습니다.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지만 제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엄마의 병이 낫겠더라고요. 매일매일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며 희망적인 말만 들려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차츰 엄마의 아픔은 무뎌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거 있어.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이거 상가 건물 서류잖아. 이게 왜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 건물이니까. 뭐? 이게 엄마 건물이라고? 네 아빠 사고로 죽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돈이 나오더라. 한꺼번에 꽤 큰 돈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돈을 더 크게 불려서 너한테 물려주면 좋겠다 싶었어. 이제 너한테 남은 건 나뿐인데 혹시라도 나까지 잘못되면 어떡하니? 돈이라도 있어야 잘 살아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 투자했는데 그게 잘 풀리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 그걸로 이 상가 건물도 샀고. 그날 김서방이 어떤 여자랑 있던 날 말이야. 그날이 이 건물을 산 날이야. 김서방하고 너한테 선물로 물려주려고 했는데 김서방 문제로 신경 쓰다 보니까 말할 생각을 못했어. 이 말대로 이제 그런 놈 싹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네 명의로 바꿔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어디 한번 원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봐. 요즘 세상에 이혼한 게 뭐 흠도 아니고 이제 이 건물도 네 것인데 더 좋은 사람 못 만나겠니? 재혼 생각 없이 혼자 살고 싶다고 해도 엄마는 좋아. 그저 너만 행복하게 살면 돼. 그렇게 아빠 떠나보내고 홀로 저를 키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본인도 지병이 있으니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 대비하고 싶으셨나 봐요. 혼자 남겨질 제가 걱정되어 몇십 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며 돈을 불리셨다고 합니다.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홀로 저를 키우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준비까지 하셨는지 실로 대단했습니다. 엄마는 얼른 명의를 변경해서 제게 물려주려고 하셨지만 저는 급한 거 없으니 그냥 두자고 했어요. 엄마가 이뤄놓은 결과물이니 건물주의 삶을 만끽하라는 의미로요. 엄마와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지낼지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점점 좋아지셨고 곧 퇴원을 앞두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고 사부인. 사부인?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어쩐 일이기는요. 사부인이 이렇게 아프신데 제가 당연히 와봐야죠. 아니 너는 어쩜 그러니? 사부인 쓰러지셨다는 소리를 아들한테 들어야 하겠어? 나한테 냉큼 연락했어야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쓰러져서 입원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야 찾아온 이유가 뭔지 의아스러웠어요. 거기다 이혼까지 한 마당이에요. 그래서 시모한테 여기는 뭐하러 왔냐고 물었는데 시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사부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천연덕스럽게 굴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다쳤다고 해도 이제는 상관없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굴까?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시모는 손에 들린 음료수병을 제게 건네더니 엄마한테 좀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 병원에 잘 못 오는 것 같다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엄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데 뭐하러 꺼내나 싶어서 황급히 시모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주변 시선도 있고 하니 밖에서 따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유,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나 아직 사부인이랑 이야기 다 못했는데. 글쎄 그만하시라니까요. 인제 와서 엄마랑 하실 말씀이 뭐 있어요? 뭐 있냐니? 너 말 한 번 참 서운하게 한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난 너무 서운하더라. 어떻게 연락 한 통 없을 수 있니? 사부인 쓰러지셨다는 소식 두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나저나 사부인 말이야. 뇌출혈이라더니 왜 이렇게 멀쩡하냐? 오늘 내일 할 줄 알았더니 멀쩡해서 김이 팍 샌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엄마가 아파서 죽기를 바란다 뭐 이건가요? 아니, 내 말은 살 만큼 사셨고 아파서 자식 고생시키느니 편히 가시는 것도 좋다 이거지. 평소에 사부인 혈압 관리한다고 네가 신경 많이 썼잖아. 부모 아프면 자식만 고생이야. 이참에 편히 눈 감고 건물 물려주시면 좋아. 그런데 그 건물 얼마짜리야? 사부인도 참 그렇다. 건물 있으면 진작 물려줄 것이지 뭐하러 여태 쥐고 계신다니? 건물이요?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는 부동산에서 들었지. 여기 앞 사거리에 있는 상가 사부인이 샀다고 이야기해주더라. 부동산 사장이랑 나랑 아는 사이야. 우연히 들러서 이야기하다가 알게 됐어. 사부인한테 그렇게 큰 돈이 있는 줄 몰랐다. 아무튼 이게 무슨 행제야. 사부인 덕분에 우리 아들이 건물주를 다 해보고 죽기 전에 얼른 넘겨달라고 그래. 혹시 죽어서 물려주신다는 건 아니지? 아이고, 그러면 곤란하지. 얼른 죽어야 물려받을 텐데. 시모는 본인의 아들처럼 주절주절 미친 소리만 늘어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 걱정되어 찾아온 게 아니라 빨리 죽었으면 해서 온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좋아 죽는 표정이었어요.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나 화가 나더라고요. 전 남편도 미친놈이지만 시모도 만만찮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모전자전이란 말이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그딴 소리를 나불거려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미쳤다고 했니? 왜요? 내 말이 뭐 틀렸어요?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입원했는데 입원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뭐? 엄마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 그 인간이 아무리 미워도 어머니한테는 감정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엄마처럼 모시고 챙긴 분이니까 이혼해서도 예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이제 남남인데 어머님이랑 호칭은 안 할게요. 아줌마,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건 경우가 아니죠. 엄마 죽기를 바란다고 자식한테 말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누구더라 빨리 죽으라 말아야? 우리 엄마는 저랑 천년만년 오래 살 거니까 죽으려면 아줌마나 죽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건물이에요. 아줌마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야?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해야 되는 거니? 이혼이라니. 열받아서 시모한테 막 쏘아붙였더니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이란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알았어요. 시모는 우리가 이혼한 걸 모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알고 있다면 이렇게나 놀란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이 인간이 시모한테 말을 안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춤했어요. 모르셨어요? 우리 이혼한 거? 어머님 아들한테 아무 이야기 못 들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혼이라니? 난 전혀 모르는 이야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혼하기 전에 이만저만해서 이혼한다고 미리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무턱대고 너희 마음대로 이럴 수 있는 거야? 사부인도 모르시니? 저희 엄마는 알고 계세요. 이혼한 거 아시니까 저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정말 그 인간 징글징글하네요. 어떻게 이혼한 걸 여태 말도 안 하고. 미안해서 그랬겠지. 그럼 너라도 나한테 말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여태 말도 안 하고 비밀로 했어? 이혼했다고 쌩하니 등 돌린다는 게 말이나 돼? 너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애였어?
아니, 둘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인정머리 없는 건 아줌마 아들이지 내가 아니에요. 하긴 이혼한 것도 몰랐으니 이혼한 이유도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아줌마 아들한테 다른 여자가 있어요. 바람 피우는 걸 엄마한테 들켰고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전적으로 그 인간한테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챙겨받았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피해 보상금도 받았고요. 집도 빼앗기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생겼으니 발등에 불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은 못 준다고 버티다가 우리 엄마 찾아가서 행패 부렸어요. 장모님 때문에 이혼당해서 돈이고 뭐고 다 뜯기게 생겼다고 바람 피운 건 본인인데 모든 문제 책임을 엄마한테 돌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쓰러지신 거예요. 까딱하면 아줌마 아들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을 뻔했어요. 그 미친놈이랑 이혼하고 나서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었는데 아줌마 때문에 또 한 번 제대로 똥 밟네요. 아니, 아무리 돈에 눈에 멀어도 그렇지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자식 앞에서 네 엄마 안 죽으면 어쩌냐고 걱정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그 인간이나 아줌마나 똑같아. 둘 다 심각하게 미쳤어.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럴 리 없다고, 본인 아들이 바람 같은 거 피울 리 없다면서 현실을 부정했어요. 그러다가 이내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건물 물려받을 기회인데 이 바보 같은 놈이 복을 제대로 걷어찼다면서 신세 한탄하더라고요. 정말 못돼 먹은 인간이었습니다. 본인 자식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는 걸 똑똑히 들었으면서 저와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건물 물려받을 절호의 기회를 날렸다며 안타까워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다 싶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급하게 일어나서 눈물을 훔치더니 제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인간한테 전화하는 듯 했어요. 당장 병원으로 튀어오라고요. 저는 꼴도 보기 싫다고 했지만 시모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모랑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타났어요. 제 옆에 있는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쭈뼛 다가왔고 시모는 그 인간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뺨을 때리며 분노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썩어빠질 놈아. 어디서 바람이야? 배울 게 없어서 네 아버지한테 바람 피우는 걸 배웠냐? 내가 네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어. 닮을 게 없어서 그딴 걸 닮냐 이 말이야.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게 생겼으면 엄마한테 얼른 말했어야지. 아우, 그만 좀 때려. 엄마가 이렇게 나올까봐 그랬지.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이렇게 들킬 걸 말도 안 하고 여태 뭐하고 앉아있었던 거야. 너 그년 정리했어 안 했어? 아 됐고 당장 새아기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아 무릎은 왜 꿇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집이며 돈이며 다 빼앗긴 마당에 내가 무릎까지 꿇어야 해? 그리고 나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돈 모아서 곧 인사시켜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 미친놈이 지금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 며느리가 여기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이나 알아? 자다가도 돈이 생길 판이구먼 제복을 팔로 뻥 차고 앉아있네. 어휴 내가 이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아유 엄마 자꾸 왜 이래? 우리 이미 끝난 사이라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해. 이 미친놈아. 눈앞에 로또가 있는데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환장한다. 로또?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설마 너 로또 당첨됐냐? 나랑 여자친구 돈 뜯어다가 놓고 로또까지 당첨된 거야? 에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야,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너 혼자 다 처먹으려고? 양심상 어느 정도는 다시 돌려줘야지. 이 미친놈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조용히 하네? 로또 당첨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한 달 전에 사부인이 사거리에 있는 상가를 매입했단다. 사부인 죽으면 그 건물이 누구한테 가겠어?
새아기랑 너랑 고스란히 물려받고 떵떵거리면서 건물주 소리 듣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네 발로 찬 거야, 이 망할 놈아. 뭐? 당장 잘못했다고 무릎 꿇지 못해? 아이고 새아가, 내 새끼지만 얘가 이렇다.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해. 나도 아들이랑 같이 무릎 꿇으마. 나도 남편 바람으로 이혼했어. 그래서 네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 죽을 죄 지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입혔지만 어떻게 한 번만 용서해줄 수 없겠니? 아니, 용서란 말 안 할게. 어? 옆에 종놈처럼 끼고 평생 두고두고 갚으면서 살아. 다시 받아만 준다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게 하마.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두 번 다시 바람 못 피우게 할 테니까 날 믿고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도 얘가 사부인한테는 친아들처럼 잘했잖아.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 막판에 사고 친 거는 지도 답답해서 그랬을 거야. 돈이고 뭐고 다 빼앗겼으니 제 딴에는 막막해서 발악한 거겠지. 사부인께 저지른 잘못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할 테니까 부디 노여움 풀고 다시 생각해봐 주렴. 남자들은 다 한 번씩 바람 피우게 되어 있어. 아내한테 들키지만 않을 뿐이지 다 그렇다니까. 비록 바람이라고 해도 헛바람일 뿐이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새하게 너뿐이지. 그녀는 그냥 고양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결혼은 무슨, 그냥 잘 사는 척 보이고 싶어서 한 거짓말이야. 정리하려고 했어. 시모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니까 서둘러 그렇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앞에 둘이 나란히 무릎 꿇고 있는데 정말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성스럽게 하길래 팔짱 딱 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쌍으로 놀고들 있네. 나하고 엄마한테 진심으로 미안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다 아는데 받아달라고요? 아줌마, 내가 미쳤어요?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닌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뭐하러 데리고 살아? 내가 둘한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바로 이거예요. 가차 없이 버리고 엄마랑 나랑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런 놈을 뭐하러 데리고 살면서 두고두고 괴롭히래? 보기만 해도 나만 스트레스 받는데 내 귀한 시간 저딴 쓰레기 원망하는 데 쓰기 싫어서 잊고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중한 시간 낭비하게 만들지 마요.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두 번 다시 나타날 생각도 말고. 둘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매달렸지만 저는 있는 힘껏 뻥뻥 걷어쳤습니다. 하도 구질구질하게 굴어서 나중에는 병원 관계자 손에 이끌려 나갔어요. 그 뒤로도 계속 귀찮게 굴었지만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더 이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셨어요. 그 뒤로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더 이상 그 인간을 못 보지만 이사 가기 전에는 한 동네에 살았던 터라 종종 마주치곤 했거든요. 돈 다 빼앗기고 완전 빈털털이 거지 됐죠. 후줄근한 꼴로 다니는데 저랑 확 비교되니까 볼 때마다 사이다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아무튼 더 이상 그들이 소식은 모르지만 뭐 뻔하겠죠. 여전히 돈에 허덕이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게 바람은 뭐하러 피워서 개고생하나 몰라요. 저는 그 인간과 다르게 앞으로도 계속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